오히려 남에게 팔기 싫은 주식을 좀 투자처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이나 부동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르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TV의 앤드류입니다. 요즘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마음이 답답들 하시죠.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주식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비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릴 만한 위계 든동 고수님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주인공은 유튜브 세상학개론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신 크리에이터 한정수님입니다. 사실 그 세상학개론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들을 보시면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파이렉스 계량컵에다가 항상 물을 드시면서 이 영상들을 시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이제 계속 말을 계속 많이 하니까 목이 타다 보니까 이제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또 약간 제 처음에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채널에 뭔가 기믹 같은 게 하나 필요하다, 뭔가 좀 컨셉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파이렉스 잔을 하나 해서 저만의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자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제 중간에 빼기가 좀 이제 너무 많이 오래 해버려가지고 이제 습관같이 하나의 상징같이 이제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용한 이후로 뭔가 채널이 또 좀 잘 되는 것 같고 투자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행운의 상징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운의 상징인 비커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희 채널에도 큰 행운을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한정수님은 요즘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이시죠? 네, 많은 젊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있는데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런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파이어족이 돼서 직장 생활을 좀 그만두시니까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시간을 마음껏 내 자유대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내가 원래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저를 되게 파이어족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던데, 파이어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약자가 뭐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렇게 해서 일단 Financial Independence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일찍 이제 은퇴한다, 이 말 자체가 결국 이제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돈 때문에 다닌다는 말이 약간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기 은퇴 이런 게 이제 주는 가치를 생각하기 전에 사실 그러니까 왜 회사를 나와야 하지? 왜 회사를 일찍 나왔어? 왜 회사가 나오는 거의 가치가 뭐야? 라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럼 나는 왜 애초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 왜 나는 취업을 했을까? 그러니까 회사가 주는 가치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생 직장에서 벌 돈의 뭐 몇 배를 벌고 나서 보니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이유가 사라졌다? 그 자체가 뭔가 이제 조기 은퇴에 대한 딱히 이유가 있었다기보다 회사 다니는 거에 대한 이유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은퇴가 제일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회사의 가치가 만약에 돈에 있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큰 돈을 벌었어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계셨겠네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취가 나의 성취와 이렇게 일치한다면 사실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사만 좋고 나는 별로 나의 성취는 아니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이 회사를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더 즐겁게 또 다닐 수 있겠지만, 저는 뭔가 취업을 했을 때 그 취업을 할 회사를 고를 때도 약간 연봉과 워라밸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취업을 했었고, 애초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그 회사를 다녀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저에게는 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열정적이고 젊은 나이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일 큰 가치인 것 같고요. 근데 은퇴라는 게 사실 뭐 말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퇴를 완전 모든 노동과 일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은퇴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그때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파이어족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에서 은퇴를 했다라는 뭐 정의에서 본다면은 일단 조기 은퇴는 굉장히 잘한 선택, 세상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일에서의 은퇴라기보다는 조직 생활에서의 은퇴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하시고 싶었던 일이 어떤 일이셨나요? 저는 사실 뭐 세상에 좀 영향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싶었는데 이왕 영향력을 끼친다면은 좀 좋은 영향력,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뭐 유튜브나 이런 책 같은 것도 사실 그 일환인 것 같고, 근데 사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뭔가 영향을 끼치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영향력과 회사가 생각하는 영향력이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저의 철학이나 그런 가치, 좀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아니면 생각 방식, 삶의 방식 같은 거를 좀 널리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3천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 개미들에게 좀 실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주식을 뭘 사도 올랐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했고, 사람들이 비교할 때도 내 주식이 덜 올랐다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실제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죠. 이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슬퍼하시는 거는 이제 가격에 매수 근거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샀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또 슬퍼하게 되는, 그러니까 매수의 근격이,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매수의 근거가 가격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수의 근거가 내가 장기적으로 뭔가 이게 유망해서 이게 큰 흐름의 일부일 것 같아서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 생각과 다르네, 내 매수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매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의 그 멘탈 자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타를 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사실 해드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타라는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전략 특성상 이 종목 자체에 내가 큰 믿음이 없더라도 시장 심리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해서 이제 가격 상승을 약간 노리는 전략이 단타인데, 단타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예측이 흘러가지 않을 경우 이제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왜냐면 존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바로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장기 투자에는 저는 손절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 투자는 오히려 저는 가격이 떨어지면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로만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거야, 난 장기 투자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의 마인드셋이나 그런 마음의 준비는 장기 투자에 굉장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 싶은 옷이나 가방이 있다면은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세일을 하면은 오히려 좋아해야 되잖아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남에게 주기 싫어서 사는 그런 자산이라면은 오히려 박앤세일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야 맞는 건데, 내가 애초에 팔려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팔기 위해 사는 것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 가방을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사는 그런 업자들, 약간 도매업자들 같은 마인드로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은, 박앤세일을 하면은 약간 내가 비싸게 못 파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남에게 팔기 싫은 주식과 그런 좀 투자처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이나 부동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남한테 팔기 싫은, 내가 이게 5배가 올라도 억만금을 주더라도 팔기 싫은 자산이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갖고 싶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 오르게 되는 건데, 나는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싸게 갖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들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수익률이 높아지려면은 현재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샀던 평단가가 낮아지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으면은 그 더 삼으로써, 평단가를 낮춤으로써 미래의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었고, 그래서 사실 내가 매수의 근거가 가격에 있지 않고 다른 이 자산 자체의 무언가, 아니면 내가 본 미래의 비전에 있다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더 싸게 더 많은 물량을 모을 수 있다,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나 그 확신이 약간 약하거나, 기반이 약하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단타의 마인드로 하고 있었던 그런 확률이 높고, 제가 비트코인을 예전에 처음 샀을 때도 1000만 원 초반대 정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 2년간은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이제 계속 더 많이 모으려고 했고, 더 욕심이 났어서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가도, 그때 처음 산 물량은 사실상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하지만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7천만 원, 8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샀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뭐 수익률이 한 뭐 8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300만 원, 500만 원대 산 거는 뭐 20배 뭐 이렇게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굉장히 떨어지고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사람들이 멘탈이 붕괴될 때가 뒤돌아보면은 사실 제일 행복했어야 되는데 제일 사기 매력적인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왜 내가 이때 사지 못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그 마음의 근거에서 이런 심리가 나타나는가, 나는 과연 실제로 장기 투자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팔기 싫은 주식을 사야 된다. 이게 저는 굉장히 꽂힐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언제 팔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난 이거를 절대 팔기 싫고 나만 갖고 있고 싶고 계속 갖고 있고 싶은 그런 주식을 좀 매수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조정장이 어쨌든 오기는 왔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평단가를 낮추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주식은 내려간 지금이 타이밍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조정장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좀 어떻게 좀 스스로 정신적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실천이 뭐든지 제일 힘들고 멘탈이 제일 힘든데 그거는 사실 뭐 저는 그냥 하는 건데 만약 이게 손이 안 떨어진다 아니면 발이 안 떨어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친구들과 같이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멘탈을 잡고 아니면 뭐 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면은 뭐 되면은 좋겠지만 누군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좀 뭔가 같이 내가 세운 원칙들과 내가 세운 그 투자 철학들을 잘 지켜낼 수 있게 좀 마음에 좀 위로가 돼주는 그것만으로 좀 충분한 것 같거든요. 한정수님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친구들과 같이 했었나요? 네, 저도 이제 지금은 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친구들과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토론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해보고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를 서로 계속 까보고 서로 이제 좀 최적화하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 그 투자에 대한 생각과 뭐 자산이나 투자를 왜 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며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탄탄하게 좀 다져나갔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서 제가 좀 더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 고민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수님은 스스로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사실 좀 유명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좀 수익 달성에 성공했는지 저희 채널에서 공개가 가능한지. 네,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건 아니라서 그리고 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 벌긴 했지만 저는 지금 한 30억 중반, 35억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뭐 정확하게 항상 할 수는 없지만 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젊은 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젊은 개미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답변 드렸던 것 같이 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같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좀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파트너들을 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사실 큰 힘이 되고 그러니까 투자의 가장 좀 큰 특징이자 투자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뭐 가격도 흔들리고 멘탈도 흔들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가격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세운 원칙과 계획이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다 투자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장밋빛 계획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걸 절대 안 팔고 나는 아들에게 이걸 물려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막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뭐 5년 이상 들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잘 보지 못했는데 그런 걸 이제 잘 버티게 해주는 게 이제 다른 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그 동반자 플러스 이제 좀 이 친구가 있음으로써 좀 더 탄탄하게 내 투자 철학과 좀 원칙을 갈고 나갈 수 있는 그 의지. 그러니까 저는 투자 철학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중요시하는 게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게 이런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 철학, 원칙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투자를 시작하실 때 바텀업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주변에서 어딘가 뭔가 주워 듣고 요즘 비트코인을 많이 한다던데 나도 비트코인을 투자해봐야겠다 라고 일단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될 이유들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유튜브나 뭐 주변 책을 읽으면서 약간 모든 걸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미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뜰 것 같고 가격이 오를 것 같고 이제 이게 시작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남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은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왜냐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내 감성적인 그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남들의 생각으로 그 해왔던 근거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무조건 투자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탑다운 방식이 어떤 말이냐면은 좀 큰 상위 개념부터 뭐 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at으로 넘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큰 흐름에 투자를 하겠다, 뭐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의 큰 파도에 투자를 해야겠다, 뭐 그 중에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뭐 가상 세계,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뭐 가상 자산,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이런 강력한 확신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이 강력한 흐름을, 이 파도를, 시대의 파도를 타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 how, 그러면은 나는 뭐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 생태계를 난 공부를 해보면서 뭐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럼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생태계가 전부 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잡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더리움 토큰이네, 뭐 이더리움을 빼놓고는 뭐 가상자산 시장이 돌아가지 않네, 그럼 나는 이더리움을 투자를 해야겠다,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오히려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더 크네, 그럼 난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해야겠다, 그제서야 이제 왓이 정해지는, 그러니까 뭔가 큰 흐름을 정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내가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부터 정해놓고 왓부터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왓까지 이어지는 의사결정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거 말고는 딴 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생각을 탄탄하게 해놓고 나야 이런 거친 세상의 변화나 이런 흔들림 속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봤는데 항상 약간 1인칭 셀카 같은 느낌의 구도로 찍어주시는 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깊은 고민을 나눈 파트너가 좀 필요하다,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주시는 건가요? 뭔가 이제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게 느껴주신다면은 제 의도보다 더 이제 결과가 잘 나온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마음은 있어요. 뭔가 제가 혹시 그 주변에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뭔가 좀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좀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만으로 좀 이제 제 채널에 가치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